오늘은 희귀한 질환이에요.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길랭바레 증후군이 뭐냐면은 이게 신경 쪽에 생긴 병이에요.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신경에 이상이 생길 때 위에서 밑으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목에서 신경 이상이 생겼으면 팔로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길랑바레 증후군은 특이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질환이에요. 먼저 말초 쪽에서 뭔가 이상이 생기고 신경 쪽이 그게 점점 올라가요. 뇌 쪽으로. 그런 특징이 있는 질환이고요. 이제 말초 신경에서부터 염증이 생겨가지고 신경마비 증상이 급격하게 전신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굉장히 좀 희귀하면서 난치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경계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많이 뻗어나오죠. 이런 가지들은 다 말초신경이라고 불러요. 이 말초신경들은 각 장기들이랑 몸 전체적인 감각이나 운동들을 다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신경 하나하나 구조가 이제 뉴런이라는 단위로 있는데 이 뉴런은 이게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 신경 세포체가 있고 그리고 축삭이라는 끈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전기 신호가 가게 되는 거고요. 축삭 말단으로 이제 신호가 가서 다시 다음 신경 세포체로 가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축삭에는 수초라는 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얘들이 전선의 피복 같은 거예요. 전기가 새 나가지 않고 빨리빨리 전도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길랑바레 증후군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얘들이 이 수초를 벗겨버려요. 그래서 수초를 벗겨버리다 보니까 신경이 전도가 잘 안 되고 마비 증상이 점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유병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10만 명당 1명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죠. 그리고 남녀 구별 없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주로는 30, 4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은 이래요. 일단은 신경마비 증상이 말초, 손끝 아니면 발끝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진행되는데 빠르면 반나절, 좀 길면 4주 정도에 걸쳐갖고 쭉 진행돼요. 굉장히 이 정도면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제 주로 증상이 오게 되고요. 건반사라는 거는 왜 우리 사람 앉혀놓고 무릎 이렇게 두드리면은 무릎 툭 튀어 오르잖아요. 그걸 건반사라고 하는데 그 건반사가 없어져요. 그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운동신경 마비는 주로는 다리에서 시작해요. 다리가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는데 이게 점점 올라와요. 몸통, 팔, 얼굴. 마지막에는 이런 호흡 근육에도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호흡 근육에 영향을 미쳤다 하면은 이제 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이런 거죠. 그리고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주로는 팔다리, 피부, 요 끝에 부분을 시작해서 점점 뇌 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팔다리 이런 데가 감각이 이상해요. 누가 기어간다는 등, 혹은 찌릿하다든지 이런 감각, 혹은 무감각해진다든지 이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가지고는 미각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청각이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뇌 쪽의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반나절에서 4주 동안 걸쳐서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회복돼요. 주로는 6개월에서 2년 정도 사이로 이렇게 천천히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람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오랜 기간을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회복될 때 증상이 생길 때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점점 이렇게 증상이 생겼잖아요. 근데 회복될 때는 거꾸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증상이 좀 호전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의 다수가 이 신경계 증상이 발전하기 이전에 한 3주에서 6주 전에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다든지 어디 오한이 일었다든지 그런 감염 증상 장염이 생겼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을 호소하고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생기냐? 원인은 사실 밝혀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 너무 희귀 질환이기도 하고 연구가 부족하죠. 알려진 거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란 거는 면역계가 원래는 내게 아닌데 외부 물질들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런 면역계가 외부 물질 말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그럼 면역체가 이 감염된 뭔가 이 세균과 바이러스만을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도 공격하고 내 몸도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경 쪽에 이런 항체들이 작용해가지고는 이 신경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진단은 이런 검사들을 해요. 맨 처음엔 뇌척수액 검사를 하고요. 뇌척수액에서 뭐 세균이 나오는지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되고요. 원래는 그쪽은 무균 상태인 게 맞거든요. 그런 걸 검사하고요. 그리고 신경 신호가 얼마나 빨리 잘 전달되는지 신경 전도 검사하고, 근전도 검사라는 거는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잘 가고 있는지 그거 검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혈청학적으로 어디 뭐 항체가 이상이 있다든지 뭐 자가면역 항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치료는 급성기에는 양방치료가 필요해요. 이번 호흡 근육이 마비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환자실에서 응급한 그런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혈장분리 교환법이나 면역글로불린 주입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혈장분리 교환법이란 거는 피를 뽑아내 가지고요 혈장 속에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들은 걸러내고 그 다음에 다시 주입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면역글로불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면역작용을 하는 물질인데 그런 것들 건강한 사람 거를 떼어가지고 그거를 주입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항체들이 좀 나쁜 항체들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걸 좀 희석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때로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그런 면역 억제제들을 같이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나절에서 4주 정도 이제 증상이 쭉쭉 진행되다가 급성기가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씩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회복될 때는 이제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게 훨씬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방치료를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분비 기능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어쨌든 몸의 컨디션이 회복돼서 내 몸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효과가 뛰어나죠.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는 이런 것들을 위해 어열침을 써요. 어열침이란 거는 사지말단에서 피를 내서 내 몸에 있는 어열들을 빼는 건데요. 어열들이란 게 내 몸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소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지말단으로 빼내서 좀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까맣고 잘 안 나오지만은 점점 이렇게 피가 좀 맑아지고 잘 나오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점차 개선되어 나가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회복기인데 신경계 증상이잖아요. 또는 뭐 염증이 생기기도 했을 텐데 그 증상에 맞춰서 이제 주겸이나 뭐 봉독 이런 약침들을 쓰면은 훨씬 더 좀 빨리 나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이란 거는 몸의 균형이 많이 깨졌을 때 나오는 질환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인이 잘 안 밝혀져 있는데 그럴 때 컨디션을 유지해주면은 훨씬 증상을 빨리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 이제 체질식이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써서 이제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쓰기도 해요. 뭐 각종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훨씬 회복이 잘 되고 증상 조절이 잘 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해서 이제 한약을 쓰면은 컨디션도 좀 회복시키고 그런 증상을 빨리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희귀 난치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사실 100% 정복했다 하는 질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다못해 감기도 저희가 정복을 못했잖아요. 그죠? 감기 늘상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치료에 있어서 한방이랑 양방 치료가 같이 통합했을 때 굉장히 효과 좋은 질환들이 있고요. 특히 난치희귀 질환들은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언제든지 좀 적극적으로 같이 좀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